벌써 포르투의 셋째 날이에요. 오늘은 와이너리 투어 가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날씨는 좋고요. 길 가다 좀 헤매서 돌아 결국 어제 왔던 세븐집 카페에 브런치 먼저 먹으려고 또 왔습니다. 이번엔 에그 베네딕트 시켰는데 이것도 짱 맛있어요. 이 골목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개의 와이너리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중 테일러 와이너리를 선택했습니다. 테일러 홈페이지에서 어제 미리 예약을 했고요. 이 와이너리는 한국어 지원이 돼서 설명 듣기가 좋았어요. 내부로 들어가면 라운지에서 리모컨 같은 걸 주는데 이거에 한국어 번호를 누르고 순서대로 들으면서 다니면 됩니다. 근데 소리가 작아서 귀에 잘 안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귀에 대고 들어야 돼요. 지도 따라 들어오면 와인을 숙성시키는 창고가 나오는데 문을 열자마자 와인 향이 싹 퍼지는데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와이너리 투어에서 여기가 메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크통이 진짜 많고 저 끝에는 대왕 오크통이 있는데 아마 포르투에서 가장 큰 오크통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대왕 오크통인데 와인을 13만 병까지 저장할 수 있다고 해요. 시그니처인 만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고요. 저 사진에 이메일 입력하고 사진 찍으면 메일로 사진을 보내주는데 화질이 그리 좋진 않더라고요. 가져가신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은 향을 맡고 어떤 향인지 맞추는 코너예요. 원래 향을 맡고 맞춰보는 건데 저는 반대로 했어요. 뭔지 먼저 보고 향을 맡아보고 이런 코스도 있고요. 사실 이런 소규모 와이너리 투어에는 볼거리가 많은 건 아니라서 그냥 쭉 둘러보시고 포트 와인 시음을 보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인을 안 좋아하신다면 이것은 필수 코스는 아닙니다. 내부를 둘러보고 나오면 드디어 포트 와인 테이스팅하는 곳이 나오는데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도호강을 볼 수 있는 전망대 같은 것도 있고 여기에는 공작새도 이렇게 돌아다녀요.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리 잡고 앉아서 와인 시음을 기다렸습니다. 투어에 포함된 시음은 2잔 제공이 되고요. 한 잔은 칩드라이라는 화이트 와인이고 또 한 잔은 2019년산 레드 와인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와인을 잘 알진 못하지만 평소에는 드라이한 와인을 즐겨 먹는데 포트 와인은 당도가 있어요. 당도가 있지만 일반 와인보다 도수는 높아서 달다고 막 마시면 취할 수 있어요. 일반 와인이 보통 13도면 포트 와인은 20도입니다. 평소에 드라이 와인을 즐기던 저도 포트 와인의 매력에 빠져서 20년산 와인을 추가로 주문했고요. 20년산 와인부터는 빛깔이 호박 빛깔을 띠는데 진짜 영롱한 색이더라고요. 약간 주황빛의 와인? 이런 와인은 저는 처음 마셔봤어요. 맛도 훨씬 고급지더라고요.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한 잔 추가로 구매해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빛깔이 어떻게 다른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비교 사진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진짜 다르지 않나요? 영롱해. 와인 시음도 하고 도우강이 보이는 전망대에서 뷰도 보고 여기서 와인도 마실 수 있기는 해요. 테이블이 있는데 햇빛이 워낙 강해서 저희는 안쪽에서 마시고 이쪽에 와서 뷰를 감상했습니다. 봐도 봐도 예쁜 포르투 전망이네요. 와인을 시음하고 나면 이렇게 와인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포트와인을 구매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따로 주문했던 20년산 포트와인도 여기에 있는데 검색해보니까 한국에서는 사려면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곳에는 50유로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여행이 여기서 만약에 한국에 가는 거였다면 구매를 했을 텐데 저가 항공으로 계속 도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화물 무게 때문에 구매를 못했는데 한국 와서 한 병 사올 걸 하는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이곳에서 구매하셔서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집에 두시고 좋은 날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와이너리 투어를 끝내고 불량마켓을 가려고 다시 상벤투역 근처로 왔습니다. 납작복숭아 사려고요. 점심때쯤이라 배도 고프고 해서 시장에서 뭘 먹을까 둘러보는데 파스타집 앞에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여기가 원래 파스타 식당은 아니고 파스타 면을 파는 가게인데 즉석해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매하고 줄 서서 있는데 파스타 만들어주시는 분이 엄청 개구장이 같이 장난도 많이 치고 유쾌하셨어요. 사람이 많아서 30분 정도 기다렸는데도 구경하느냐고 전혀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트러플 크림 파스타를 주문을 했고요. 맛은 평범해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냥 파스타 맛이에요. 다른 재료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들더라고요. 앞에서 사진 찍고 있으면 박스로 핸드폰을 막아버리더라고요. 물론 장난이고요. 유치하지만 재밌어요. 아니 포크 하나 더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신 거 있죠? 시장에서 파스타도 먹고 납작복숭아도 사고 상벤투역을 지나서 동루이스 다리를 다시 건너려고 해요. 이번에는 다리 위쪽으로 건너가 보려고요. 포르투 오시면 동루이스 다리는 위아래 둘 다 건너보세요. 느낌이 달라요. 지난 영상에서 동루이스 다리 아래쪽으로 건너서 상벤투역 갈 때 영상엔 없지만 엄청 가파른 계단들과 언덕을 지나 도착해서 힘들었는데 다리 위쪽으로 건너면 언덕을 안 올라가고 편하게 상벤투역에서 모루 정원을 드나들 수 있어요. 그치만 다리 위쪽에는
기차가 바로 옆에 지나다니니까 꼭 아래 노란선 안쪽으로만 다니세요.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바로 숙소로 들어가려다가 저 숙소 옆에 바로 카렘이라고 하는 저기 와이너리 창고 있거든요. 저기에서 포트와인 한 병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왜냐면 오늘 리버뷰 룸으로 체인지하는 날이거든요. 포트와인 사가지고 체크인하고 들어왔습니다. 1.5룸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 방에는 이렇게 침대, 그리고 뭐 화장대, 옷걸이, 테라스도 있고요. 화장실도 진짜 크고 욕조까지 있어서 반신욕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숙소 진짜 추천인 게 뭐 방마다 다르지만 일단 이 룸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랑 침대가 나뉘어져 있어서 좋았고요. 웬만한 식기류가 다 있는 주방에 펼치면 침대가 되는 소파 베드도 있었고 보진 않지만 TV도 있고요. 뭐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토스트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원래 이 숙소로 3박을 다 하고 싶었는데 리버뷰 룸은 빨리 매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만 할 수 있었고 캐리어까지 방에서 방으로 옮겨주셨어요. 여기 진짜 친절하고 컨디션도 너무 좋고 다른 룸도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강추! 근처 식당에서 피자랑 라자냐 포장해 왔고요. 포르투에서 만난 친구 불러서 파티를 했습니다. 준비하고 나니 노을이 져서 더 낭만적이더라고요. 저의 포르투 여행은 이 숙소가 다 한 것 같습니다. 낭만적인 포르투에서 낭만 찾았네요. 사진도 한 100만 장쯤 찍은 것 같아요. 해가 지고 나면 야경 또한 진짜 예뻐요. 와인을 마시고 취해서 전 잡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포르투입니다. 오늘은 숙취로 인해 해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근처에 해물밥 맛집이 있길래 거기 가서 해물밥을 먹고 올 예정이고요. 체크아웃하고 공항으로 가야 해요. 제가 엄청 기대했던 포르투갈의 남부 라고스로 가는 날인데요. 라고스로 가려면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도 있지만 저는 그중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비행기를 택했습니다. 이 루트에 대해서는 라고스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라고스를 포기 못하는 바람에 루트가 좀 복잡해졌거든요. 여기는 도우강 강변에 있는 해물밥 맛집인데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랑 어제 같이 파티한 친구랑 둘 다 1인 1 해물밥을 시켰습니다. 여기 해물밥에는 맛살 같은 게 들어있었고 맛은 첫날 먹은 숙소 옆 가게가 더 맛있었어요. 여기도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먹으면서 그 집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현금 결제만 가능하니까 현금 꼭 챙겨가세요. 해물밥은 11유로입니다. 이번 포르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짐 들고 포르투 공항으로 떠납니다.
라고스에서 만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